교수님, 방금 백악관에서 긴급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연구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조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국제정치를 분석해온 저조차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화면 속 미국 대통령은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전 세계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늘부로 유엔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제 각자의 안보는 각자가 책임지십시오. 미국 납세자들의 돈은 더 이상 국경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시스템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의 자금과 기술이 빠져나간 자리에선 당장 식수와 전기가 끊겼고 중동의 금융망은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며 자기 이득을 계산하느라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열린 유엔 비상총회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대한민국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투표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는 제 평생의 학문적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193대 0. 한국을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로 치부하던 강대국들조차 비명을 지르며 찬성 버튼을 누른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준비를 해왔던 걸까요? 미국조차 포기한 절망 속에서 전 세계가 왜 한국의 품격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찬란한 영광은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평생을 바치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며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힘의 논리를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그날 아침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워싱턴 DC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전해진 미국의 유엔 탈퇴 선언. 그것은 제가 평생 가르쳐온 학문적 근간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짐을 내려놓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70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나라가 등을 돌리자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제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제가 만난 동료들은 하나같이 넋이 나간 표정들이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안보리는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고 그 공백을 틈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강대국들의 탐욕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유럽은 내부 분열로 단 한 척의 구호선도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에서 화려한 수사로 서로를 비난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목이 말라 죽어갔고 중동의 도시들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교수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없는 세상은 통제 불능이에요. 제 오랜 제자이자 국무부 분석관인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암흑 같은 시기에 제 눈에 들어온 기이한 보고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과 재난 지역에서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자금이 끊기고 유엔의 시스템이 멈췄는데 이상하게도 소말리아의 교전 횟수가 급감하고 방글라데시의 수해 복구 속도는 예년보다 빨라졌다는 데이터였습니다. 누군가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명예를 걸고 도대체 어떤 세력이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지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의심한 것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민간 군사기업이나 특정 종교단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 제가 목격한 것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케냐와 소말리아 접경지대, 그 먼지 풀풀 날리는 오지에 설치된 첨단 감시 센서와 통신 장비들에는 아주 낯익지만 뜻밖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삼성이랑 현대가 있는 그 기술 강국 한국이 왜 이런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 거지?
저는 현지에서 일하는 구호 활동가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15년 전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홍보하지도 않았고 어떤 정치적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학교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현지인들에게 시스템 운영법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너희를 지켜준다며 생색을 낼 때 한국은 우리는 당신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돕고 싶다며 기술의 핵심을 나누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현지 NGO 책임자인 사라를 만나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떠날 때 모든 걸 가져갔지만 한국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원조 국가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버드 강의실에서 가르쳤던 패권의 논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죠. 힘으로 억누르는 지배는 거인이 사라지면 끝이 나지만 진심으로 쌓아올린 신뢰는 거인이 떠난 자리에서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보고서를 본 국무부 차관보 밀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앤더슨 교수, 자네도 참 한가하군. 한국이 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뭐가 바뀐다는 거야? 그들은 여전히 우리 보호 없이는 북한도 감당 못하는 나라야. 밀러를 비롯한 엘리트들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지금 전 세계 193개국 바닥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15년간 뿌린 씨앗이 어떤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들의 오만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가 경악할 대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미국의 탈퇴라는 절망의 구멍을 메운 것은 강대국의 돈도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아무 조건 없이 세계를 품어온 대한민국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한국을 무시하던 모든 이들이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열릴 UN 비상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으로서 그 위용을 드러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밀러 차관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지금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줄도 모르고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죠. 저는 그 길로 워싱턴을 떠나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미국의 UN 탈퇴 직후 발생한 역대급 사이클론으로 국가 전체가 수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으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급파되고 수조 원의 구호 자금이 투입되었겠지만 지금의 미국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다카 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본 풍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각국에서 보낸 구호물자들이 체계적인 분배 시스템이 없어 창고에 쌓인 채 썩어가고 있었고 전염병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서로를 밀쳐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에서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머무는 임시 수용소가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도시처럼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유엔도 미국도 손을 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 질문에 현지 구호팀장인 파이잘이 손가락으로 수용소 한편에 세워진 파란색 깃발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태극 문양과 함께 K 휴메너테리언 시스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이잘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한국인들은 사이클론이 상륙하기 72시간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15년 전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수해준 재난관리 매뉴얼과 디지털 분배 시스템이 지금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빵과 약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능형 복구 시스템을 15년 동안이나 공들여 심어놓았던 겁니다. 그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데이터망을 깔았고 재난 대응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곧장 중동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걸프 지역의 주요 산유국들이 정체불명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국가 마비 사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끊기고 은행 전산망이 멈추자 전 세계 유가는 요동쳤고 미국 경제도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범인을 잡느니 많으니 탁상 공론만 벌이고 있을 때
저는 두바이의 국가안보통제실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복잡한 암호 체계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서 방어벽을 지휘하는 언어는 다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지금 공격을 차단하고 있는 게 한국의 시스템입니까? 제 물음에 UAE의 사이버 안보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5년 전 한국이 제안했을 때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연결된 세계에서 한 곳이 무너지면 모두가 위험하다며 최첨단 보안 기술을 무상으로 전수해주고 인력을 양성해줬습니다. 지금 중동의 혈관을 다시 뛰게 하는 건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의 신뢰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15년 비밀작전은 지배가 아니라 연결이었고 조건이 아니라 공헌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이 국경을 높이고 담장을 칠 때 조용히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상처를 꿰매고 있었던 겁니다. 1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과 4만 7천 명의 전문 인력이 15년간 소리 없이 투입된 결과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전 지구적인 생명선으로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고쳐 썼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현장 보고서가 아닙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을 향한 최후 통첩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리는 선언서였습니다. 저는 밀러 차관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사진과 데이터들을 그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밀러, 당신이 무시했던 그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지금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동의 에너지를 지켜냈고 당신이 우리 없으면 안 된다고 비웃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 이제 전 세계 193개국 중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나라가 단 한 곳이라도 있는지 찾아봐. 밀러의 얼굴이 서서히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뒤적였지만 거기 적힌 숫과 명백한 결과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UN 사무총장이 전 세계 193개국 대표를 소집해 긴급 특별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미국이 떠난 자리를 메울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 국가 추대였습니다. 회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워싱턴과 도쿄, 베이징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방해 공작을 펼쳤고 중국은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마음은 입으로만 도와주는 강대국이 아닌 몸으로 함께 울어주는 대한민국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뉴욕 UN 본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회의장 입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이 보낸 구호품을 먹고 자랐거나 한국이 깔아준 통신망으로 고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뒷자리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김지한 조정관이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연설문 대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가 된 땅에서 유엔의 도움을 기다리던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의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여러분을 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졌던 기술과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짧은 연설이 끝났을 때 저는 보았습니다.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의 대사들이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진출을 막으려던 일본 대표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투표 전광판으로 향했습니다. 193개국 반대 한 표만 나와도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무산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벽을 넘고 기적을 쓸 수 있을까요?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회의장 전면의 거대한 전광판에 투표 개시를 알리는 붉은 등이 들어왔습니다. 193개국의 이름이 나열된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일본 외무성 심의관 야마모토는 초조한 듯 연신 헛기침을 하며 안경을 닦아댔습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 또한 본국과 급박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죠.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발밑에서 눈치를 보아야 할 성장한 아이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회의장은 경악에 찬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광판 하단의 찬성 숫자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 30, 70, 100.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찬성표는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가 약속이라도 한 듯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미국이 떠난 자리에서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마비된 통신망을 복구해주며 무장 세력의 총구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낸 유일한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의장석의 사무총장이 엄숙하게 장내 정돈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남은 표는 단 10여 표, 그중에는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결사 반대해온 일본과 중국 그리고 옵저버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미국의 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대표 야마모토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장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본국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의 주요 금융망과 에너지 통제 시스템이 알 수 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단상 위에 선 한국 대표 김지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지금 실시간으로 도쿄의 전력망을 방어해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 국가의 비극을 막는 것이 당연하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의장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야마모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쳐온 외교의 논리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가 찬성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광판에는 190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표 미국이었습니다. 밀러 차관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앞에 놓인 태블릿에는 방금 전 제가 전달했던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들이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진정성을 배워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밀러는 눈을 감은 채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광판에 선명하게 새겨진 숫자 찬성 193 반대 영기권 0 UN 역사상 전무후무한 단 한 표의 이탈도 없는 완벽한 만장일치였습니다. 순간 정적을 깨고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힘에 굴복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승리했다는 것에 대한 인류 공동의 환호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옆에 있던 야마모토 심의관도 냉소적이었던 중국의 리웨이도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한 대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한 대표는 담담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지난 15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세계를 보듬어온 이름 없는 한국인들의 고귀한 헌신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틀렸습니다.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뢰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제자 마크가 제 어깨를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수백 권의 국제정치 서적보다 오늘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짧은 순간이 더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도움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사무총장이 공식 선언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새로운 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한국인 특유의 정과 책임감이 일궈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압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올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줄 나라가 어디인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15년간 조용히 뿌린 씨앗은 이제 전 지구를 덮는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지배하던 차가운 시대가 저물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따뜻한 신뢰의 시대가 비로소 막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293대 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표 결과가 아니라 인류가 대한민국에 보내는 가장 뜨거운 연애 편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장일치의 함성이 채 가시지 않은 유엔 총회장 복도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김지한 조정관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제 평생 외교 현장에서 본 가장 경이로운 풍경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힘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가르쳐온 하버드 교수로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스승 앞에 무릎을 꿇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빠져나와 유엔 본부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6개월 전 성조기가 내려가며 어둠이 깔렸던 그곳에는 이제 각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도 있었고 중동의 전쟁터에서 한국 의료진 덕분에 목숨을 건진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코리아 코리아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국가명이 아니라 인류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들이 15년간 숨겨온 비밀작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전광판에는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승전보 대신 전 세계 재난지역으로 떠나는 구호팀의 명단과 물자, 수송 현황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경사가 났음에도 한국인들은 자축하기보다 당장 오늘 밤 전기가 끊길 어느 타국의 도시를 걱정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연구소에서 김지한 조정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엔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간대없고 그녀는 수수한 차림으로 해외 기술 지원 현황판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상임이사국 자리가 우리에겐 훈장이 아닙니다. 그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책임지라는 세계의 명령이죠. 우리는 70년 전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오만함도 강대국 특유의 위압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지극한 보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가졌던 것은 세상을 호령할 주먹이었지만 한국이 가진 것은 세상을 품을 가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저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신뢰 외교를 연구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입니다. 밀러 차관보를 비롯한 제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세상은 총칼로 겁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나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실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193대 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말이죠. 그것은 힘이 없어서 고개 숙인 결과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15년의 진정성에 전 세계가 마음을 연 결과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만 계산하며 문을 걸어 잠글 때 기꺼이 담장을 허물고 밖으로 나가 타인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여긴 대한민국 그들의 조용한 헌신이 결국 미국조차 포기했던 지구촌의 절망을 몰아내고 새로운 평화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끄는 상임이사국 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약소국을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길을 15년 전부터 묵묵히 걸어왔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이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낸 나라, 70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지구 반대편 오지까지 찾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마음껏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로버트 앤더슨은 이제 하버드 교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진심에 매료된 한 사람의 지지자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선의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정한 세계의 지도자이며 인류의 자부심입니다.